네, 안녕하십니까.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희원영입니다. 이용호 부장님, 네, 질의 드리겠습니다. 오전에 이해충돌 관련한 얘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테르텐 주식에 대해서도 질의를 받으셨나요? 네. 테르텐 주식 현재 과반 주주시죠? 네. 근데 테르텐 주식의 50.38% 과반 최대 주주십니다. 네. 그 최대 주주의 권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? 절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. 권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? CEO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. 과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은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죠? 제가 CEO가 아닌 이후에 권한 행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권한 행사를 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. 어떤 회사의 과반 주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? 죄송합니다. 회사의 제가, 이사 선임 및 해임, 네. 감사의 선임, 해임, 수익의 배분, 재무제표의 승인, 사실상 지배주주가 단독으로 결정 가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내가 CEO가 아니니까 모른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깁니다. 자, 네. 그 다음 말씀을 드릴게요. 테르텐 주식회사 테르텐 주식을 과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. 그런 분이신데 그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으셨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 이유가 정무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소속 상임위를 변경하셨는데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까봐 이렇게 변경만 하신 거고 백지 신탁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. 네. 네. 근데 이 테르텐에서 그 표 좀 보여주시겠어요?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납품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? 4,700만 원이네요. 아니, 지금 이 처음 정무위원회 봅니다. 소속이고요. 그리고 정무위원회 계실 때 그랬습니다. 계실 때 10월 24일 날 4,743만 2천 원 계약을 하셨고 행정안전위원회 계실 때 행정안전위원회 어떻게 보면 피감기관이에요.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3,557만 4천 원 계약을 하셨네요. 제가 이게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나요?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의 이사 선임, 해임, 감사의 선임 및 해임, 수익의 배분, 재무제표 승인, 지배주주가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이 본인 정무위원회 피감기관이고 본인이 행안위원회로 있을 때 피감기관에 이런 3,500만 원짜리, 4,700만 원짜리를 계약을 하시는 건 이해충돌 아닌가요? 공직자윤리법 제14조 11에 따르면 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정무위원회, 행안위원회, 국회의원이라고 하시면 그 직무에 지금 관여하신 거잖아요. 그런 경우는 징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징계를 요청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요?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네네. 일단 제가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. 근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저희 제품이, 그러니까 그 예전 회사 제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조달 구매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왜 백지 신탁을 안 하셨어요? 이런 걸 납품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텐데 테르텐에서 어떻게 보면 창업자시고 어떤 상품을 판매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번 번만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정부기관에 납품을 해오셨는데 근데 왜 백지 신탁을 안 하셨어요? 당연히 이거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계약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주식회사 테르텐의 여러 상품들을 보면 당연히 납품을 할 거라고 예상되어지고 그러면 이 최대 주주가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 직무상 관련이 되는 사람이면 백지 신탁을 하시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? 전혀 새로운 데 납품한 게 아니에요. 그동안 해오시던 데 그냥 하신 거예요. 근데 그게 직무상의 이유충돌 이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앞서서 오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 납품 매출액이 거의 배로 올랐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
왜 백지 신탁을 안 하셨나요?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백지 신탁을 처음에 제가 신탁인 줄 알았습니다. 근데 신탁을 하는 순간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매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저희 주주들이랑 상의를 했을 땐 직원들이 저희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고용 불안에 대한 이탈, 심지어 어느 분이 그 주식을 그 얘기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 주주가 되지 않으면 후보자님이 아니면 그 기업이 운영되기 어렵고 살아남기 어렵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? 아닙니다. 그럴 시간을 거라고 벌어줄 생각합니다. 필요가 내가 아니면 이 기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. 내가 이거를 판매를 해서 다른 사람이 이 주식을 가지게 되면 내가 과반주주가 아니면 최소한 과반주주는 안 되게 하셔야죠. 그러면 과반주주인 경우에 권한이 그렇게 있는데.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네네. 일단 그 당시에는 그 시간적인 완충작용이 좀 기간이 필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해 충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아서 옮기면 되는 거라고 그때 제가 근데 생각했고요.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지금 2022년 3월이에요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하게 생각이 깊지 못했단 말씀을 드리고요. 그러나 그 예전에 몸담았던 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후보자님 이거는 부족한 문제가 아니고요. 제가 아까 관련 법이랑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이건 직무상 그 관련 법을 위반하시는 거고 직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피감기관에 납품을 한 거거든요. 본인이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최대 주주로 있는 그 회사가 이런 위원회에 피감기관에다 납품을 한 거예요. 네,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조금 더 살펴보도록,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. 단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,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기업이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조달 등록된 사이트를 통해서 보통 구매를 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것이 영업적인 부분이 중간에 개입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후보자로 지명된